핵폭탄이 터지기 15초 전 핵폭탄을 실은 버스가 광화문을 지납니다. 도철이 폭발 버튼을 누르고 채미 완료됐습니다. NSS는 광화문 일대의 모든 통신을 차단시켜 폭발을 1차로 막아냅니다. 전술팀과 EOD 광화문으로 출동시켜. 왜 안 터지는 겁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화문으로 가서 직접 폭탄을 터뜨린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우린 여기 죽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닥치고 내 말 들어! 우리의 죽음의 대가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면 조국과 인민을 우리를 기억할 것이다. 도철은 직접 폭탄을 터뜨리기 위해 광화문으로 향하고 그 사이 현준도 폭탄을 찾아 나섰는데요. 이게 내비게이션에 저장된 운행 지점들을 연결한 거예요. 테러를 계획했을 때부터 목표는 정해져 있었어. 긴박한 순간 미친 기억력을 가진 현주는 스쳐 지나가듯 봤던 도철의 상황판 속 알파벳과 숫자가 바로 광화문을 지나는 시티투어 버스 번호임을 깨닫습니다. 따라와. 현주는 서둘러 버스를 세워 샅샅이 뒤지는데요. 직칸이 없어요. 드디어 좌석 뒤에 숨겨진 핵폭탄을 찾아냅니다. 현준이 폭탄을 챙겨 서둘러 달아나려는 순간 도철과 북한 공작원들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도철은 당장 핵을 폭발시키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총격을 가하기 시작하고 광화문 일대는 그의 사정없는 총격으로 순식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그렇게 선화, 현준과 테러범들의 목숨을 건 사투가 벌어지고 남북한 최고 특수요원인 선화와 현준은 테러범들을 하나둘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현준이 탄창을 교체하려는 순간 광수가 나타나 그를 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승희가 등장합니다. 광수야! 빨리 뛰어! 그렇게 승희가 합류하고 셋은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테러와 전쟁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로 뭉치게 됩니다. 그때 현주는 죽은 광수의 수류탄을 발견해 그것을 이용해 부비 트랩을 만들고 도철이 가까워진 순간 현주는 트랩을 폭발시킵니다. 그때 NSS 전술팀이 등장하고 결국 혼자 남은 도철은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현주는 아이리스의 핵테러를 막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날 대통령 명호는 청와대 실무진들을 불러 모아 어제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요. 이 자리에서 밝힐 건 밝히겠습니다. 괴한들의 정체는 뭡니까? 그들은 노동당 작전부 소속 공작원들입니다. 광화문에서 폭발물 테러를 계획했지만은 우리의 정보기관이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을 해서 테러범 모두를 사살했습니다. 북에서 보낸 공작원이 서울 항복판에서 그 같은 테러를 감행했다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자들이 북쪽 공작원인 건 사실이지만은 이번 테러가 국방위원장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군부의 반란 세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서울에서 테러와 동시에 북에서는 쿠데타가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그대로 진행할 것을 모두에게 공표합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정상회담은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네, 정상회담은 반드시 성사시킬 생각입니다. 하지만 당장 테러는 막아냈지만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아이리스의 정체를 완전히 밝혀내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백산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쉽질 않습니다. 아이리스란 조직의 실체가 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결국 명호는 현준을 다시 부르고 그에게 아이리스의 정체를 밝혀내는 일을 부탁하는데요. 그래, 자네한테 2번씩이나 목숨을 비쳤구만. 자, 앉게. 큰 고비는 넘겼지만은 이제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야. 자네가 말했던 완성되지 않은 아이리스 리스트, 백선의 배우를 밝혀내서 그 리스트를 완성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 이 일을 자네가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악몽 같은 시간을 살아온 자네한테 염치 없는 말이지만은 아이리스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한다면은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이 수포로 들어갈 수가 있네. 현재로선 그 조직의 자네가 제일 가까이 다가가 있어. 부탁하네. 현준은 그런 명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간청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원하는 건 다 말해보게. 그건 바로 백산과 사울을 직접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앉아요. 현준은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백산을 마주하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선뜻 입을 열지 못하는데요. 백산은 그런 현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먼저 할까? 유종훈 박사를 만났을 테고 NSS 기밀실에서 내 스토리지를 열어봤으니 이미 나에 대해서는 알 만큼 알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난 네 부모를 죽였다. 왜 죽여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조직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야. 네가 내 명령을 받고 윤성철을 죽였다. 나도 그것이 국가와 NSS의 명령인 줄 알았지. 근데 말이야, 내가 받은 명령은 너까지 없애는 거였어. 사실 백산은 현준의 부모를 죽일 당시 현준도 죽이라는 명령을 어기고 어린 현준을 살려 몰래 그를 키워왔는데요. 뭡니까? 왜 날 살렸습니까? 글쎄, 살다 보면은 뭐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 그렇게 키운 날 왜 버린 겁니까? 그 얘긴 내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비밀이지. 하지만 결국 백산은 현준을 버렸고 그는 현준이 먹지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를 먹어 벌을 받은 거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데려가. 한 가지만 말해주지. 넌 금단의 열매를 먹어서 벌을 받은 거야. 내가 설리한 네 인생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됐거든. 지금 감정 상태론 진사와 만나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후 현준은 사울을 만났는데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김현준 씨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해서. 배신했던 친구를 마주할 자신이 없던 사울은 현준이와의 면담을 거절합니다. 난 할 말 없습니다. 그만 가시죠. 사오야, 한순간이라도 우리 사이가 진심이었다고 느껴진다면 날 더 이상 비참하게 만들지 마라. 한편 테러를 막은 이후 국정원에 잡혀있던 선아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 현준을 만나는데요. 잠깐 둘이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곧 출발해야 합니다. 짧게 끝내세요. 여기 남아있던가 제3국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날 위해서 대통령님께 부탁까지 했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돌아가려고요. 아무도 없잖아. 어머니도 여동생도. 그건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아는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인 현준을 승희의 곁에 두고 떠나며 마지막으로 작지만 소중한 부탁을 합니다. 현준 씨가 한 번도
내 이름 불러준 적이 없더라고요. 네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함께 해줘서 고마워, 선아야. 서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서로를 지켜주고 위로가 되어줬던 둘은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가시죠. 많이 보고 싶은데 아픔도 느낄 수 없어. 사랑해요. 그 후 현주는 떳떳하게 NSS에 돌아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야! 너 임마! 진짜 살아왔구나. 야, 이렇게 파란만장할 줄은 정말 몰랐다, 야. 짠짜라잔. 선배. 드디어 현주는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엉망인데 오늘. 일단 저녁부터 먹자. 뭐 해 먹지? 아, 계란찜. 이런 시간이 다시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어. 그래서 금방 깨버릴 꿈처럼 조마조마해.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안심해. 우린 지금 행복했을까? 휘청거릴 나의 모습은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에 오랜 긴장이 풀린 현주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댈 잊고서 그저 사랑하는 일. 그 시각 북한에서는 아이리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철영은 쿠데타를 기획했던 리태준 차수를 추궁해 북한 내에 있는 아이리스의 정보를 조사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차수님은 아이리스입니까? 난 그게 뭔지도 모르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화국 내에서 아이리스의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누굽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떨고 있는 모습이 비 맞은 강아지 새끼 같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내가 차수님이라면 명예는 지키고 죽겠습니다. 백산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전이 없답니다. 한편 남한 측의 조사는 진전이 없었고 비서실장인 형주는 백산과 사우를 국정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수감해 새롭게 수사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수사 방향을 좀 바꿔야 될 듯 싶습니다. 백산과 관련자들을 국정원이 아닌 다른 곳에 수감을 해서 계속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곳이라면 어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글쎄, 보안이 유지될 안전한 곳을 찾아봐야지. 모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세요. 그렇게 백산과 사우의 호송작전이 진행되는데 새로 국장이 된 강호는 아직 아이리스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NSS는 호송작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이번 호송은 1급 보안 상황이니까 박실장만 알고 계세요. 네. 호송이 완료될 때까지는 NSS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는 동안 미정은 무슨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NSS 국장 강호의 단말기를 해킹해달라는 빅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나 네가 들어줬으면 하는 부탁이 있어. 너 이상하다. 아니야. 빅에게 완전히 홀려버린 미정은 말도 안 되는 부탁인 걸 알면서도 결국 현규를 이용해 서버실에 출입하고 기어코 NSS의 서버를 이용해 강호의 단말기를 해킹하고 맙니다. 미정은 서둘러 집에 돌아오고 빅에게 접속 코드를 전해주는데요. 이게 다 뭐야? 내 부탁을 들어준 거에 대한 보답. 앉아. 부탁한 건 그거 내 PC에서 볼 수 있게 해놨어. 접속 코드. 고마워. 빅은 부탁을 들어준 미정을 매정하게 죽여버립니다.
한편 현주는 휴가를 받은 승희와 제주도 여행을 떠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할 거라 믿었던 승희와의 행복한 시간을 만끽합니다. 후회란 꿈을 꾸면서 너를 그리며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해. 내게 주던 미소 때문에 사랑의 그 말을 지키지 못해 함께 했던 시간 다 기억하잖아.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무슨 책 제목이 이래? 9.11 테러 때 아버지를 잃은 9살짜리 어린애 얘긴데 왠지 나랑 처지도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치료제 역할을 한다고 할까? 확실한 치료제 놔두고 머리 복잡하게 뭐 이런 걸 봐. 뭔데? 그립다. 다음날 승희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고 네, 저예요. 지금 어디예요? 네, 알겠어요. 잠든 현준을 두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 시각 북한에 돌아온 선아는 호위 총국의 복귀 대신 귀향을 희망하고 고생 많았다. 일본과 남조선에서의 너의 행적은 쿠데타 음모를 막기 위해 내 명령을 따른 것으로 처리했으니까 더 이상 널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다. 고맙습니다. 이제 호위 총국으로 복귀하면 돼. 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면 호위 총국으로의 복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철영은 아끼는 부하인 선아의 마음을 이해해줍니다. 원하는 걸 말해봐.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다시 남조선으로 내려갈 것 같다. 선아, 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싶은데. 남조선은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김현준 그 친구 때문인가? 더 이상 힘든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 남조선으로 가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일단 쉬어라.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백산과 사호의 호송 작전이 은밀하게 진행 중인데요. 상황 보고 터널을 이동 중이다.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다.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 아이리스 조직원들이 나타나 호송 중이던 차를 습격합니다. 호송 요원들은 순식간에 제거되고 백사는 결국 탈출하고 맙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승희를 찾던 현주는 백산과 사호의 탈출 소식을 듣게 되고 다시 또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네, 실장님. 너 빨리 복귀해야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정말 백상 입장하고 진상은 이송주에 탈출했어. 헬기 보냈으니까 빨리 와. 그렇게 탈출한 백사는 아이리스 아지트에 들어가고 여긴 어떻게 구한 건가? 본서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책임자였던 승룡이 아닌 자신의 오른팔인 사호를 그들의 총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앞으로 모든 작전 지시는 진사호가 맡는다. 그러는 사이 현주는 곧바로 NSS에 복귀하고 맞냐? 어떻게 된 겁니까? 호송차를 기습한 건 소대병력 이상의 특수훈련을 받은 놈들이야. 사전에 호송 경로와 시간까지 모든 정보가 센 거야. 거기다가 미정이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 미정이가 죽었다는 말에 현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데요. 과학수사실로 가보세요. 지문 하나 남기질 않았어. 유리품을 조사했는데
휴대폰이 없어지고 컴퓨터가 심하게 망가졌어. 복구는요? 지금 하고 있는데 장담할 수 없어. 그때 복구된 미정의 컴퓨터에서 백산 호송 작전 내용이 나오고 미정의 컴퓨터 하드 복구가 끝났습니다. 근데 복구된 파일에서 백상국장의 호송 정보가 나왔어요. 저 서버 접속 기록을 확인했는데 오영기 실장님이 현규는 자신의 실수로 미정이가 죽었다는 생각에 슬퍼합니다. 보안 등급이 안 되는 애한테 함부로 카드를 주면 어떡합니까? 나 이렇게 될 줄은 내가 몰랐다고. 난. 그리고 현주는 미정의 컴퓨터에 있던 한 사진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그놈인 것 같은데요. 여기 이 부분 확대해서 모자이크 부분 좀 지워봐.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겠는데요. 잠깐만. 그건 다름 아닌 지난날 유키를 죽이고 연기훈 의원까지 제거했던 아이리스의 암살자 빅이었습니다. 그 시각 백사는 정상회담을 막기 위해 새로운 음모를 꾸미는데요. 저 병력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은 계속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우린 그걸 막아야 된다. 그건 바로 대통령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정상회담을 강행하겠다는 자를 없애버리면 끝나겠지. 대통령을 말입니까? 한편 청와대에도 백산의 탈출 소식이 전해집니다. 범인은 신원 파악도 못하고 도주 후 행방 알 수 없음, 기타 단서 없음, 모름 파악 못함. 도대체 NSS와 국정원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곧 찾을 겁니다. 아직 국내 아이리스 조직에 대해서 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연기훈 암살 사건부터 이번 일까지 정보가 계속 새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형주는 북한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정상회담을 미루자고 제안하는데요. 북측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정상회담 진행에 대해서 좀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 다시 검토라니요. 이런 일로 회담 추진을 중지하자는 겁니까? 아직 국내 아이리스 실체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만 더 커졌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명호는 아이리스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정상회담을 그대로 추진합니다. 핵 테러의 위기도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들이 어떤 공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뀌는 건 없습니다. 조속하게 사라진 백산의 행방을 찾아서 그들의 음모를 밝혀내세요. 예. 한편 아이리스에서는 대통령 암살 계획을 두고 기존의 총책임자였던 승용이 브리핑을 하는데요. 보안실에서 모든 출입구를 원점 봉쇄하고 대비팀이 인질들을 중앙 로비로 몰아넣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리입니다. 바로 그때 사우와 승용의 의견 충돌이 생기고 기존 조직원들과 사우 간의 미묘한 갈등이 계속됩니다. 외부와 연결된 출입구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공간이 저희 측에서 볼 땐 더 유리합니다. 지금으로선 공격 목표를 바꾸고 작전 세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그 후 사우는 백산의 전화를 엿듣게 되는데요. 아디에, 모든 계획은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승희 문제는 지시한 대로 조처하겠습니다. 그는 백산이 승희를 가지고 무엇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사우는 결국 백산을 찾아가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는데요. 할 말이 뭔데? 지금 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궁금한 건 많지만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입니다. 조직에서 제 위치가 뭔지, 제 인생, 제 목숨을 걸고 있는 조직의 실체를 오로지 국장님을 통해서만 알아야 한다는 것도 답답합니다. 또? 국장님과 최승희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백산은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답해주지 않고 무엇보다 승희에 관해선 의심도 갖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현재 네 위치에서 알아야 할 만큼 아는 것이 이 거대한 조직을 존속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이유야. 불필요한 의문은 널 위험하게 만든다. 최승희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버려라. 그렇게 사우는 묵묵히 백산이 시킨 일들을 수행하는데요. 국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할 말이 있으면 제게 하십시오. 국장님이 요구하신 자료예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조직에 대한 불안감과 그동안 저지른 일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의무는 널 위험하게 만든다. 현준 씨한테 그랬던 것처럼 나도 싸보라고! 한편 철영은 아이리스를 조사하던 중 그들이 남한에서 새로운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알게 되고 쉬는데 불러내서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보이사령부 리태준 차수를 조사하다가 리태준 차수와 아이리스를 연결하는 자를 체포했어. 선화에게 아이리스 첩자한테 캐낸 자료를 검토해달라 부탁합니다. 이 안에는 그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가 들어있다. 남조선에서 새로운 음모가 진행 중인 것 같아. 남조선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네가 이 정보를 검토해줬으면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아는 그 자료에서 다름 아닌 승희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아이리스가 무장 병력을 투입해서 백상 국장과 관련자들의 구출에 시도한 것 같습니다. 남조선에선 아무 연락 없었습니까? 아니, 없어.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 쪽에 알릴 이유가 없지. 승희에게 무슨 일이 있을 거라 직감한 선아는 현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철영과 함께 남한에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저도 남조선으로 같이 가겠습니다. 알았다. 그렇게 처리할 테니까 준비해. 한편 현준 역시 승희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백산과 사우를 찾는 조사에 최선을 다하는데요. 바로 그때 감쪽까지 사라졌던 승희가 돌아옵니다. 미정이 죽고 너까지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다들 걱정했잖아. 미정이가 죽어? 아이리스 킬러로 추정되는 놈한테 당했어요. 하지만 승희는 어째선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는데요. 지금은 말하기 좀 곤란해. 최승희! 변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일단 이거 분석하고 프로파일링해. 일단 이거부터 좀 처리할게. 현준은 그런 승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음을 느낍니다. 현준은 결국 다시 승희를 찾아가는데요.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그 얘긴 다음에 해. 나 지금 전화 받아. 아니 괜찮아. 네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으면 더 물어보지 않을게.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그는 승희가 도철에게 붙잡혔을 당시 도철이 정체모를 전화 한 통에 그녀를 풀어준 것이 떠오르며 문득 그녀의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고 의심하게 됩니다. 네가 왜 무사히 풀려났는지 궁금하지 않냐?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 이래. 그 시각 정상회담 준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형준은 한국에 내려온 철영을 만났는데요. 정영준 비서실장과 홍순일 홍보관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모셔. 함께 내려온 선아는 현준에게 만나자고 하며 그곳으로 부릅니다. 저예요. 지금 서울이에요. 정상회담 실무팀과 함께 왔어요. 꼭 좀 만났으면 해요. 회의가 시작되고 철영이 아이리스 이야기를 꺼내자 형준이 함께 있던 비서관 수진을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아이리스와 연결... 잠시만요. 잠시 자리를 좀 피해주겠나. 수진은 형준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아이리스 상부에 서둘러 보고합니다. 박철영이 뭔가 알아낸 게 틀림없어요. 정영주 실장은 저를 의심하고 있고요. 그러는 사이 현준은 선아를 만났는데요. 그녀는 어쩌면 아이리스가 승희를 제거할지도 모른다고 알려줍니다. 아이리스가 제거 대상으로 최승희 씨를 지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회의가 끝나고 형준은 밖에서 기다리던 수진과 돌아가는데요. 수진은 갑자기 전화를 받고 형준은 먼저 차에 올라타는데 경호원이 시동을 건 순간 형준이 탄 차량이 폭발하고 맙니다. 그 순간 빅을 발견한 현준은 곧바로 그를 추격하는데요. 현준은 총을 쏘려는 선아를 막아서고 그는 빅을 미행해 백산과 사우의 위치를 알아내자고 합니다. 추격해야 돼.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리스 17, 18화에서는 아이리스의 명장면으로 손꼽히는 광화문 총격신으로 시작했는데요. 핵폭탄을 찾아낸 현준은 결국 도철의 조직원들까지 모두 처치하고 아이리스의 테러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후로 현준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옛 동료 사우의 눈물도 시청자들의 가슴을 안타깝게 했고 현준의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준 새로운 동료 선아의 이별 역시 저의 가슴을 울리는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리스의 배후 세력은 밝혀지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의 위협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결국 백산과 사우는 다시 탈출하게 되며 대통령 암살 계획을 하게 되고 이번엔 승희를 둘러
둘러싼 비밀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백산이 말한 현준이 먹은 금단의 열매는 무엇이고 백산과 승희 사이에는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지 다가올 이야기들이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아이리스 17, 18화 소개해드렸고 무비 대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